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럽9입니다. 오늘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소식 가지고 왔어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각진 디자인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그 전기 픽업 트럭이요. 근데 이 사이버 트럭이 또다시 리콜 사태에 휘말렸다고 해요. 아, 진짜 이번엔 또 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이버 트럭 라이트바 리콜 사건에 대해서 완전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아이럽9 채널 보러 오신 분들 계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최신 자동차 소식이랑 테크 뉴스를 제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 사건은 2025년 11월 20일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나러 테슬라 앱이라는 매체에서 카란 싱이라는 기자가 보도한 소식이에요. 테슬라가 최근에 발생했던 사이버 트럭 오프로드 라이트바 리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드디어 완성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의 라이트바가 툭 떨어져서 내 차 앞으로 날아온다면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실제로 도로 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 리콜은 지난달에 발표됐는데요. 테슬라 측에서 라이트바가 주행 중에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수천 대의 사이버 트럭이 영향을 받게 됐고요. 근데 문제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바로 우레탄 접착제가 제대로 프라이밍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프라이밍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접착제를 붙이기 전에 표면을 특수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됐던 거죠. 테슬라가 이번에 내놓은 새로운 서비스 절차는 SB2591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 절차에서는 물리적으로 고정하는 메커니즘을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접착제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죠. 원래는 접착제만으로 라이트바를 붙였는데 이제는 볼트로 확실하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럼 이 기계적인 수리 방법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테슬라가 내놓은 해결책은 새로운 브레킷 세트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브레킷이 라이트바를 차량 프레임에 직접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서비스 공지에 따르면요, 이 새로운 브레킷은 기존 라이트바의 측면에 볼트로 고정되고 그걸 차량 프레임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장식용 루프 어플리케이션을 통과해서 구멍을 뚫어야 하고 루프 프레임에도 구멍을 뚫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사산이 있는 리벤 너트로 다시 밀봉을 해서 라이트바 브레킷을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요. 테슬라가 기존의 루프탑 렉크로스바 마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운트들이 라이트바에 효과적으로 압력을 가하기엔 너무 뒤쪽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고정 방식을 개발한 거죠. 테슬라는 이 새로운 기계적 고정 방법을 통해서 설령 접착제가 완전히 실패하더라도 라이트바가 트럭에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접착제가 문제였으니까 이제 접착제가 실패해도 문제없게 만든 거죠. 자, 그럼 이제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궁금하시죠? 테슬라가 기존 소유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했어요. 이게 참 똑똑한 방식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경우는요, 만약에 라이트바가 단단히 부착되어 있다면요,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장치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에 그냥 새로운 브레킷을 기존 설치물에 설치해서 영구적인 안전 고정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거죠. 이미 잘 붙어 있으면 굳이 떼어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요, 만약에 라이트바가 느슨하게 풀려 있다면요,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장치를 완전히 제거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오래된 접착제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다음에 고강도 VHB 테이프로 교체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브래킷을 설치해서 고정하는 거죠. 여기서 VHB 테이프가 뭐냐고요? Very High Bond 테이프의 약자인데요. 싸앰 회사에서 만든 엄청나게 강력한 양면 테이프예요. 이게 일반 테이프랑은 차원이 다른 접착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건물 외벽 패널 붙이는데도 쓸 정도로 강력해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모든 새로운 나이트바 설치는 기본적으로 이 두 번째 방법을 따를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플러시 마운팅을 위한 VHB 테이프와 기계적 보완을 위한 누프의 볼트로 고정되는 브래킷을 둘 다 사용하는 방식이 표준이 되는 거죠. 이 해결책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게 원래 의 프라이머와 우레탄 프로세스를 완전히 뒤집는 거거든요. 처음 리콜을 발생시켰던 그 방식 말이에요. 이제는 사이버 트럭의 독특한 라이트바 액세서리를 위한 훨씬 더 안전한 설치 방법을 제공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이버 트럭 라이트바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문제가 된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이버트럭 오프로드 라이트바는 말 그대로 오프로드, 즉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LED 조명이에요. 이게 차량 윈드실드 위쪽에 설치되는 건데요. 일반 헤드라이트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넓은 범위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죠. 원래 이 라이트바는 사이버트럭 파운데이션 시리즈 모델에 포함되어 있던 옵션이었어요.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뭐냐고요? 사이버트럭이 처음 출시됐을 때 나온 프리미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옵션이 포함된 최고급 사양이었죠. 근데 나중에는 일반 사이버트럭 고객들도 테슬라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이 라이트바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무려 2,700달러였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치면 대략 3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와, 라이트 하나에 350만 원이라니 정말 비싸죠? 그런데 이렇게 비싼 라이트바가 주행 중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테슬라 측에서는 총 619건의 워런티 클레임과 1건의 현장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이 문제로 인한 충돌이나 부상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잠재적으로 도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앞차에서 라이트바가 떨어진다면요? 뒤따라오는 차들한테는 엄청난 위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신속하게 리콜을 진행한 거고요. 이번 리콜이 얼마나 많은 차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볼게요. 영향을 받는 차량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2024년 11월 5일 사이에 제조된 6,197대의 2024년식 사이버트럭 파운데이션 시리즈 모델이에요. 6,197대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다른 사이버트럭 리콜 때문에 우리가 전체 사이버트럭 판매 대수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지난주에 헤드라이트가 너무 밝다는 이유로 모든 사이버트럭이 리콜됐었는데요. 그때 총 63,619대가 리콜 대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판매된 사이버트럭이 총 63,619대라는 거죠. 이걸 계산해 보면요. 라이트바를 설치한 사이버트럭이 6,197대니까 전체의 약 10% 정도가 이 라이트바를 설치한 거예요.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옵션인데도 10%나 된다는 게 꽤 놀라운 수치예요. 350만 원이나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원인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테슬라 서비스 매뉴얼을 보면요. 이 라이트바는 나사나 볼트 같은 기계적 고정 장치 없이 오직 접착제만으로 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접착제를 사용하는 건 현대 자동차 제조에서 흔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차량 윈드실드도 특수 접착제로 차체에 붙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주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해요. 테슬라 서비스 매뉴얼에서는 라이트바 밑면을 프라이머로 접착 준비를 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프라이머는 두 물체 사이의 접착력을 표면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 외부에서는 주로 PVC 조인트를 연결할 때 사용되죠. 일반적으로 보라색 프라이머를 먼저 사용해서 재료를 청소하고 부드럽게 만들고 외부층을 녹이는 화학 반응을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솔벤트 시멘트를 발라서 재료를 더 녹이고 접착 과정을 완성하는 거죠. 금속을 용접하는 대신 납땜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근데 문제는요. NHTSA, 즉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보고에 따르면 테슬라가 잘못된 프라이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라이트바를 부착하는 데 필요한 프라이머가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윈드실드용이고 하나는 라이트바 자체용이었어요. 근데 서비스 센터 기술자들이 설치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잘못된 프라이머를 사용했거나 프라이머를 제대로 바르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2025년 초에 설치가 시작된 직후부터 테슬라는 라이트바가 방리되거나 느슨해졌다는 현장 보고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5년 5월에는 서비스 매뉴얼을 업데이트해서 어떤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명시한 절차를 포함시켰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619건의 워런티 클레임이 접수됐고, 이건 설치된 라이트바의 1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결국 전면적인 리콜을 결정하게 된 거고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테슬라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자동차 산업 전체에서 접착제 사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접착제를 사용하면 차량 무게를 줄일 수 있고 생산 과정도 간소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특히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 설계된 차량이잖아요.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달리면서 엄청난 진동과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접착제만으로 고정된 부품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 것 같아요. 이제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어요. VHB 테이프와 기계적 브레킷을 함께 사용하는 이중 안전 시스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접착제가 실패하더라도 브레킷이 라이트바를 잡아주고, 브레킷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VHB 테이프가 버텨줄 수 있는 거예요.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는 이 수리를 무료로 진행한다고 해요. 당연한 거죠. 이건 제조사의 잘못이니까요. 리콜 대상 소유자들한테는 2025년 12월 26일부터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이버트럭 소유자이고 라이트바를 설치했다면요, 라이트바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테슬라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라이트바는 실내에서 들을 수 있는 소음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또 라이트바를 만졌을 때 느슨하게 느껴지거나 라이트바와 윈드실드 사이에 눈에 보이는 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서 점검을 받아야 해요. 주행 중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사이버 트럭 오프로드 라이트바는 사실 도로에서 사용하는 게 합법적이지 않아요. 테슬라 서비스 매뉴얼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라이트바는 오직 오프로드 용도로만 설계됐다고 해요. 매뉴얼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이버 트럭용 테슬라 라이트바는 오프로드 용도로만 설계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법적으로 라이트바의 전자장치를 연결하고 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는 라이트바 어셈블리의 장착과 라이트바 전기 하네스의 배선만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라이트바를 물리적으로만 설치해주고, 전기 연결은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도로에서 사용하면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오프로드 전용이라고 하면서도 차량 가격에 350만 원이나 추가해서 판매하고,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직접 설치해주는 옵션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도로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번 사이버트럭 라이트바 리콜은 사실 사이버트럭의 수많은 리콜 중 하나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벌써 사이버트럭의 10번째 리콜이라고 해요. 2023년 말에 인도가 시작된 이후로 10번째라는 게 정말 놀랍죠. 지난 리콜들을 살펴보면요, 엑셀러레이터 페달이 눌린 채로 고정되는 문제, 주행 중 전력을 잃는 문제, 스테인리스 스틸 버디 패널이 떨어져 나가는 문제 등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특히 올해 3월에는 거의 모든 사이버 트럭이 리콜됐었는데요. 스테인리스 스틸 버디 패널이 주행 중에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이 패널들도 접착제만으로 붙여져 있었는데, 그 접착제가 환경적 요인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63,619대 전체가 리콜됐었는데, 전방 주차 등이 너무 밝아서 마주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다행히 이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됐지만요. 이렇게 계속되는 리콜 때문에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2025년 3분기에는 판매량이 63%나 급감했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사이버 트럭은 정말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을 가진 차량이에요. 스테인리스 스틸 외장, 각진 디자인, 강력한 전기 모터, 오프로드 성능 등 많은 장점들이 있죠. 하지만 혁신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충분한 테스트 기간 없이 새로운 기술과 방법들을 적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항상 빠른 혁신과 실험을 강조해 왔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빠르게 시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수정한다는 철학이죠. 이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하드웨어,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어요. 테슬라가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리콜을 진행하고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빠르게 개발했다는 점이에요. 619건의 워런티 클레임과 1건의 현장 보고를 받고 바로 행동에 나선 거죠. 그리고 이번 해결책은 원래 방법보다 훨씬 더 안전해 보여요. 접착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 고정 장치를 추가했으니까요. 이제는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요, 앞으로 설치되는 모든 라이트바에 이 새로운 방법이 표준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라이트바를 설치하는 고객들은 처음부터 더 안전한 방법으로 설치받게 되는 거죠. 사이버 트럭 오너들의 반응도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리콜이냐며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테슬라가 빠르게 대응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요, 어떤 오너는 자기 라이트바는 아무 문제 없는데 굳이 서비스 센터에 가야 하나 고민한다는 글도 올렸더라고요. 근데 테슬라 측에서는 라이트바가 단단히 부착되어 있어도 브레킷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좋다고 권장하고 있어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말이죠. 또 다른 오너는 라이트바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린다며 즉시 서비스 센터 예약을 잡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분들은 빨리 수리를 받아서 안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테슬라 서비스 센터 입장에서도 이번 리콜은 큰 작업일 거예요. 6,197대의 차량을 점검하고 수리해야 하니까요. 특히 각 차량마다 라이트바 상태가 다르니까 일일이 확인해서 느슨한 건지 단단한 건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느슨한 경우에는 완전히 떼어내서 접착제 청소하고 VHB 테이프 새로 붙이고 브레이크 설치까지 해야 하니까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게다가 루프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작업이에요. 차량의 외관을 손상시키는 거잖아요. 물론 나사산 리벤너트로 다시 밀봉한다고는 하지만 원래 차량 구조에 변형을 가하는 거니까 기술자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작업해야 할 거예요. 만약에 작업 중에 실수로 다른 부분을 손상시키거나 방수가 제대로 안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번 리콜 작업의 예상 소요 시간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라이트바가 단단히 붙어 있는 경우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느슨해서 완전히 재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니까 오너분들은 서비스 센터 예약할 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은요, 테슬라의 리콜 처리 방식이에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는 좀 다르게 테슬라는 대부분의 문제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하려고 시도해요. 실제로 지난주 헤드라이트 리콜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됐잖아요. 근데 이번 라이트바 문제는 물리적인 문제니까 소프트웨어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거고요. 테슬라도 가능하면 원격으로 해결하고 싶었겠지만 물리적인 고정 장치를 추가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이버 트럭의 이런 잇따른 리콜들이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솔직히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사이버 트럭은 워낙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프리미엄 차량이잖아요. 기본 모델도 우리 돈으로 8천만 원이 넘고 풀옵션으로 가면 1억 원이 훌쩍 넘는데 이런 차가 계속 리콜된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특히 사이버 트럭은 일반적인 차량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직접 강조한 테슬라의 야심작이었어요. 2019년에 처음 공개됐을 때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그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각진 디자인, 스테인리스 스틸 외장, 방탄유리 등 정말 혁신적인 요소들이 가득했으니까요. 근데 실제 인도가 시작되고 나서는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방탄유리라던 차 유리창은 론칭 이벤트에서 깨졌고, 스테인리스 스틸 외장은 녹이 슬 수 있다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이런 각종 리콜 사태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동차 역사를 보면 초기 모델들은 항상 문제가 많았거든요.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한 차량일수록 더 그래요. 중요한 건 제조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테슬라는 지금까지는 빠르게 리콜을 진행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테슬라의 다른 모델들, 모델 S나 모델 3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품질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개선됐고, 지금은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는 브랜드가 됐잖아요. 사이버트럭도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요. 사이버트럭은 테슬라가 처음으로 만드는 픽업 트럭이라는 거예요. 픽업 트럭 제조에는 테슬라가 경험이 없는 거죠. 포드나 GM램 같은 회사들은 수십 년 동안 픽업 트럭을 만들어 왔지만, 테슬라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사이버 트럭은 일반적인 픽업 트럭과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스테인리스 스틸 엑소스켈레톤 구조라고 해서 차체 자체가 구조물 역할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혁신적인 제조 방법을 처음 시도하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접착제 사용이 많다는 게 눈에 띄어요. 이번 나이트바도 그렇고, 이전에 리콜됐던 보디 패널도 접착제 문제였거든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에서는 볼트나 용접을 많이 사용하는데, 테슬라는 접착제 사용을 늘려서 생산 속도를 높이고 무게를 줄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사이버 트럭이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볼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리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최우선 과제겠죠. 테슬라는 각각의 리콜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생산 과정도 개선될 것 같아요. 초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파악했으니까, 앞으로 생산되는 차량들은 더 나은 품질을 가지게 될 거예요. 실제로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런 학습 곡선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과 성능 자체는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서 사이버 트럭만큼 주목받는 차량은 없거든요. 포드 F150 라이트닝이나 리비안 R1T 같은 경쟁 차량들도 있지만, 사이버 트럭의 독특한 디자인과 테슬라 브랜드의 힘은 여전히 강력해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이버 트럭의 기술적 성능이에요. 트라이모터 사이버비스트 모델은 제로백이 2중 6초라고 하는데, 이건 픽업 트럭으로는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슈퍼카 수준이죠. 견인력도 1만 1천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5톤 정도를 끌 수 있다고 해요. 오프로드 성능도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지상고 조절이 가능하고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고, 사륜 구동 시스템도 강력하거든요. 이번 오프로드 라이트바도 이런 오프로드 성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옵션이었던 거고요. 근데 가격이 문제죠. 초기 발표 때는 기본 모델이 39,900달러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8만 달러 이상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거의 2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이런 가격 인상도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앞으로 더 저렴한 버전의 사이버 트럭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쯤에는 6만 달러대의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만약 가격이 내려가고 품질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사이버 트럭의 판매는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요, 사이버 트럭이 미국 외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현재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만 판매되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 진출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이버 트럭이 너무 크고 무겁거든요. 유럽이나 한국 같은 곳의 도로와 주차 환경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게다가 각진 디자인 때문에 보행자 안전 규정을 통과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유럽의 자동차 안전 규정은 보행자 보호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이버 트럭의 딱딱한 스테인리스 스틸 외장은 이 규정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테슬라가 유럽 버전 사이버 트럭을 따로 개발할지 아니면 아예 미국 시장에만 집중할지가 궁금한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테슬라 사이버 트럭, 오프로드, 라이트바 리콜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2025년 11월 20일에 카란 싱 기자가 나로 테슬라 앱을 통해 보도한 이 소식은요, 테슬라가 지난달 발표했던 리콜에 대한 최종 해결책을 내놓았다는 내용이었죠. 문제는 우레탄 접착제가 제대로 프라이밍 되지 않아서 라이트바가 주행 중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였고요. 이로 인해 수천 대의 사이버 트럭이 영향을 받았어요. 정확히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2024년 11월 5일 사이에 제조된 6,197대 2024년식 사이버 트럭 파운데이션 시리즈 모델이었죠. 테슬라의 해결책은 SB2591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절차를 통해서 라이트바를 차량 프레임에 직접 볼트로 고정하는 브래킷을 추가하는 거였어요. 루프 어플리케이션과 루프 프레임에 구멍을 뚫고 나사산 리벤 너트로 밀봉해서 브래킷을 고정시키는 방식이죠. 소유자들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라이트바가 단단히 부착되어 있으면 그냥 브래킷만 추가하고, 느슨하면 완전히 떼어내서 오래된 접착제를 청소하고 고강도 VHB 테이프로 교체한 다음 브래킷을 설치하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새 라이트바 설치는 VHB 테이프와 루프 볼트, 브래킷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표준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원래의 프라이머와 우레탄 프로세스를 완전히 뒤집어서 훨씬 더 안전한 설치 방법을 제공하게 된 거예요. 이번 리콜은 사이버 트럭의 10번째 리콜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어요. 계속되는 품질 문제들이 테슬라와 사이버 트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동시에 테슬라가 빠르게 대응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평가받고 있죠. 리콜 통지서는 2025년 12월 26일부터 발송될 예정이고요. 수리는 무료로 진행된다고 해요. 사이버 트럭 오너분들은 라이트바에서 소음이 들리거나 느슨하게 느껴지거나 틈이 보이면 즉시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셔야 해요. 사이버 트럭은 여전히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차량이에요. 이런 초기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면 정말 훌륭한 전기 픽업 트럭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테슬라도 이런 경험들을 통해 배우고 있을 거고, 앞으로 생산되는 차량들은 더 나은 품질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보면 혁신적인 차량들은 항상 초기에 문제를 겪었어요. 중요한 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 테슬라는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아이러브나인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자동차 업계의 최신 소식들을 빠르고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테슬라나 사이버 트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 주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I love 9이었습니다.